자, 인문예술 제재고요. 예술과 객체 단락 6개. 내용 몇 개다? 6개 잡아주시면 돼요. 첫 번째 단락은 화제가 제시되면서 논의의 방향이 결정되겠지. 잘 잡아주면 되겠지. 자, 들어보자. 인간이라는 주체가 바라보는 대상인 객체를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가는 서양 철학의 주된 관심사였다. 자, 지금 뭐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는 얘기니? 주체가 바라보는 대상인 객체. 객체에 대한 뭐야? 인식. 알겠지? 객체에 대한 인식 문제다. 객체에 대한 인식 문제. 철학의 주된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인문 예술 제재에 들어가는구나 확인할 수 있고요. 자, 휴문 이렇게 철학자 나오면 뭐 해줘야 돼? 동그라미 때리시고요. 요거 문제로 내겠다는 얘기지? 기억 표시돼 있으니까. 그럼 휴의 관점을 또 잘 잡아줘야 되겠네요. 객체를 감지할 수 있는 성질들의 묶음에 지나지 않는다. 이게 누구의 관점이야? 휴의 관점이다. 객체를 뭐라고? 감지할 수 있는 성질들의 묶음이라고 보는 거다. 알겠지? 자, 그는 휴문 매 순간 우리가 특정한 성질을 맞닥뜨릴 뿐 동일한 객체와 마주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자, 우리가 개를 볼 때 사례 들어주네. 우리가 개를 볼 때 보는 시간, 위치 등에 따라 개의 모습, 소리 등은 달라진다. 그가 보기에 우리가 보는 것은 조금씩 달라지는 성질일 뿐 개로 불리는 동일한 객체가 아니었다. 동일한 객체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야. 객체에 대한 인식이다. 자, 특정한 성질을 맞닥뜨릴 뿐이라고 보는 걸 우리 누구의 관점이다? 흉의 관점이다. 알겠지? 그거 지금 부연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자, 그가 보기에 우리가 보는 했다. 자, 후설 동그라미 빵이네. 흉의 관점이 나왔고요. 자, 후설은 이러한 의견에 뭐한다? 반대된다. 그치? 그럼 객체의 인식에 대해서 서로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누구? 철학자. 이 견해가 나오고 있는 거야. 반대하며 객체는 성질의 변화와 관계없이 하나의 객체로 존재해. 밑줄 요작이죠. 이게 제일 다른 점이죠. 자, 그러니까 후설은 뭐냐? 하나의 객체로 인식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근데 휴문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 각각 다른 성질인 것이지 하나의 객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본다는 얘기야. 이게 휴의 관점이야. 자, 변화하는 객체의 성질들은 일시적 장식에 불과하다. 일시적 장식 밑줄 자리네. 이게 누구의 관점이야? 후설. 오케이. 자, 후설은 객체가 매 순간 변화하는 일시적 성질과 우리가 그 객체를 다른 객체로 판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객체라고 여기도록 필히 갖추어야 할 본질적 성질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자, 후설의 관점 번호 매겨줘. 1번 뭐래? 1번 객체는 뭐란 얘기니? 뭘 가지고 있다? 1번 일시적 성질. 그 다음 2번 본질적 성질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일시적 성질은 뭐다? 매 순간 변화하는 것. 아까 이거 휴문 뭐라고 얘기했어? 이게 객체가 가진 성질들이라고 그랬지? 같은 게 아니다 라고 봤잖아. 근데 얘네 같은 거라고 보는 거야. 자, 본질적 성질이라고 갖고 있다고 봤다. 그리고 전자를 뭐라고 본다? 감각. 자, 그럼 일시적 성질은 뭐다? 감각으로 연결시키면 되겠죠. 오케이? 자, 후자를 지성. 박지성? 알았어. 미안해. 파악할 수 있다고? 야, 그런 눈으로 쳐다보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자, 그럼 첫 번째 단락 뭐니? 뭐에 대한? 객체에 대한 무슨? 철학자들의 인식. 어떤 인식? 다른 인식. 그렇지. 상반이 나와야지. 상반된 인식을 보이는 철학자의 개념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지. 그치? 누구랑 누구? 흉과 후설. 오케이. 자, 일단 후설은 감각과 지성으로 나눠서 객체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본 거다. 알겠지? 감각은 뭐였니? 민수야. 후설 얘기하는 감각. 감각이요?
민준아. 일시적 성질. 아이 좋아요. 그럼 민수야, 지성은? 박지성만 생각나지 이제. 본질적 성질 찾아주면 돼. 예. 자, 이에 대해 야 또 나온다. 누구니? 누구 나와? 흉후설. 아니지. 누구 나왔어? 하먼 나왔잖아. 하먼. 사람이 아니구나. 하먼. 사람이에요. 그렇지. 하먼은 흉과 후설 모두 인간을 중심으로 객체를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주체라는 개념을 거부하는데 밑줄 짝이죠. 자, 그러면 하먼과 흉 후설의 차이점 뭐란 얘기지? 흉과 후설의 공통점은 뭐란 얘기야? 주체가 있다. 주체를 뭐로 보고 있다? 인간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지. 근데 하먼은 이걸 뭐 한다는 얘기야? 아니래요. 거부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특징 차이점도 잡아주면 돼. 거부하였는데 그가 보기에 인간도 주체가 아닌 여러 객체 중 하나일 뿐이었기 때문이다. 이게 하먼의 가장 다른 특징이 되겠네. 그렇지? 하먼은 인간도 뭐로 본다? 주체. 여러 객체 중 뭐 하나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오케이? 잡아주면 되겠지. 인간도 여러 객체 중 하나다. 자, 흉과 후설은 모두 인간의 사유와 관련지어 객체를 탐구하였는데,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란 얘기야? 인간이란 얘기죠. 이들과 달리 하먼은 인간의 사유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들이 있고 이들을 인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보았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체를 우리 뭘로 보고 있는 거니? 인간의 사유란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로 보고 있는 거지. 인간의 사유와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뭐야? 흉과 후설의 관점이지. 그래서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인간은 어디에서 빠지는 거야? 객체에서 빠지는 거고. 하먼은 이거에 대해서 뭐 하는 거야? 아니다. 인간도 뭐의 하나다? 객체의 하나다. 그 이유는 뭐란 얘기니? 인간의 사유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이 있다. 사유가 뭐예요? 생각. 생각. 사유가 생각이에요? 그렇지. 뭐야? 소유냐? 가지고 있는 거야?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야? 사유재산? 아니야. 자, 그는 이러한 존재를 탐구하는 방법이 그는 누구야? 그래서 하먼이 하먼 그렇지? 하먼이야. 그는 이러한 존재를 탐구하는 방법이 예술 등에서 추구하는 아름다움에 대한 학문인 미학이라고 주장하며, 자, 미학 네모빵이다. 이제 자, 우리 이거 이 글의 제목이 뭐였니? 미학. 왜 이래? 예술과 객체였잖아.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 뭐에 대해서 나온 거야? 객체에 대해 개념을 쫙 얘기했잖아. 그렇지? 누구의 개념? 흉과 후설의 개념을 얘기해 준 거잖아. 객체. 근데 이 객체를 바라보는 관점이 누구는 다르게 보았다. 하먼은. 자, 그래서 하먼이 가장 다르게 본 건 뭐니? 인간 어디에서 사유와 관련이 없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잖아. 알겠지? 오케이? 그런 거. 이러한 존재. 그러한 존재가 뭐야? 야, 봐봐 얘들아. 여기 이러한 존재 잡았잖아. 이러한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얘기니? 무관한 존재. 그렇죠. 인간의 뭐랑 무관한 존재? 사유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 요거잖아, 요거. 오케이? 요거. 오케이? 이러한 존재를 탐구하는 방법. B. 예술 등에서 추구하는 아름다움에 대한 학문인 미학이라고 주장하며, 미학을 제1철학이자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학문으로 여겼다. 그럼 두 번째 단락은 누구의 견해? 하몬의 견해가 나오고 있는 거지. 누구랑 다른? 흉과 후설과 다른. 오케이? 가장 다른 점은 뭐다? 인간을 뭐로 보고 있다? 객체로 보고 있다. 객체 하나로 보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인간의 사유와 뭐한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이 있고 이러한 것들을 탐구하는 방법이 인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거고, 이러한 존재를 탐구하는 방법이 뭐다? 미학이고, 미학이 철학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됐죠? 자, 세 번째 단락이야. 하먼의 개념이 나왔고 객체에 대한 개념. 자, 세 번째 단락. 하먼은 아름다움과 지식의 차이가 객체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그럼 끝났네. 중심 문장. 그렇지? 오케이? 누구의 인식이야? 하먼의 인식.
하면은 아름다움과 지식의 차이가 객체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오케이? 자, 그는 객체를 내부 구성 요소로 설명하거나 외부에 미치는 요소로 설명하는 것을 뭐라고 하고? 지식이라고 얘기하고. 오케이? 자, 그럼 지식은 뭘 설명하는 거니? 대상. 그렇죠. 여기 나왔잖아. 객체를 설명하는 거야. 알겠지? 어떻게 설명한대? 1번 객체를 어떻게 설명해? 내부 구성 요소로 설명하던가. 2번 어떻게? 외부에 미치는 효과로 설명하는 것. 이게 바로 뭐다? 지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면은 이렇게. 자, 예를 들어 예시다. 자, 무슨 지식에 대한 예시가 되겠지? 자, 양초에 대해 왁스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하거나. 이건 뭐니? 내부 구성. 어이, 좋아요. 왁스가 뭐니까? 내부 구성 요소가 되겠지. 그렇지? 설명하거나. 와. 자, 연소하면서 빛을 내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는 것. 그럼 뭐야 이건? 연소하면서 빛을 내는 역할. 이게 바로 뭐니? 외부에 미치는 영향. 그럼 이 두 가지가 뭐란 얘기야?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바로 뭐다? 하모니 얘기하는 지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는 전자와 같이 객체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말하는. 자, 전자는 뭐니? 시적 성질. 일렉트로닉. 에? 이 시적 성질 또 왜 나와 이게? 한참 앞에 있는 거잖아. 환원이 나오게. 환원이 나오게 그 전자가 아니야. 그 환원이 아닌가? 야, 너네 너무 과학적 사고하는 거 아니냐? 우리 지금 인문예술하고 있어 얘들아. 전자는 뭐야? 앞에서 얘기하는 게 전자란 말이야. 알겠지? 바로 앞에 말. 그럼 하모는 몇 가지겠어 얘들아? 두 가지겠잖아. 뭐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오케이? 지식에 대해서 첫 번째가 뭐였어? 내부 구성 요소 설명하는 거. 두 번째가 뭐였어? 외부에 미치는 효과. 그렇지. 그러면 전자는 뭐야? 내부 구성 요소. 전자와 같이. 이 전자와 가치가 뭐란 얘기야 이놈들아. 내부 구성 요소. 그렇지. 내부 구성 요소 설명하는 것. 오케이? 자,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봐봐. 객체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이게 뭐야? 구성 요소라는 거 아니니?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내부 구성 요소. 말하는 아래로 환원하기와. 자, 밑줄 그어줘. 자, 그 아래로 환원하기는 뭐가 되는 거니? 몇 번? 몇 번? 1번이 되는 거죠. 1번. 자, 화살표 쫙 연결해 주면 되겠지. 이렇게. 그렇지? 내부 구성 요소는 아래로 환원하기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후자와 같이. 후자는 뭐가 되겠어? 외부에 미치는 영향이죠. 오케이? 후자와 같이 객체가 무엇을 행하는지 말하는 뭐? 위로 환원하기. 자, 뭐 똑같은 말이잖아. 아래랑 위가 뭐가? 이제 나오겠지. 그렇지? 오케이? 구성 요소로 설명하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 아래로 환원하기. 그다음에 미치는 영향을 뭐라고 얘기했다? 위로 환원하기라고 얘기했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겠지. 자, 두 가지를 모두 말하는. 야, 두 가지 다 같이 말할 수도 있대. 두 가지를 모두 말하는. 오케이? 이게 몇 번이야? 세 번째가 되겠네. 이중 환원하기. 오케이? 자, 이중 환원하기. 자, 그럼 환원이라는 말을 알아줘야 되잖아. 그치? 환원은 뭐란 얘기야? 뒤에 봐봐. 있잖아. 환원. 잡다한 사물이나 현상을 어떤 근본적인 것으로 뭐하다? 바꾸다. 근원 원자. 바꾸란 자. 근원으로 뭐하다? 바꾸다. 알겠지? 오케이? 오케이? 됐니?
누구의 관점이야? 후원. 함원. 하먼. 새로운 철학자 만들지 말고 하먼. 자, 하먼이 얘기하는 뭐야? 객체에 대한 설명이다. 오케이? 몇 가지 얘기했어? 두 가지. 뭐였어? 내부 구성 요소와 외부 미친 효과를 설명하는 것. 오케이? 객체를 설명하는 건 지식이라고 얘기했고 지식. 오케이? 그래서 내부 구성 요소를 뭐라고 얘기한다? 아래로 환원하기. 그렇지? 그다음에 뭐? 외부에 미치는 효과를 위로 환원하기. 두 가지를 다 얘기하면 이중 환원하기라고 얘기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얘들아? 이걸 그렇죠. 지식의 유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세 번째 단락에서 얘기한 건 간단하네. 세 번째 단락의 중심 내용은 뭐라는 얘기니? 하모니 얘기한 뭐? 지식의 유형. 그럼 지식의 유형 몇 가지다? 세 가지. 민준아 뭐? 1번. 아래로 환원. 2번. 위로 환원. 3번. 이중 환원. 그래, 세 개잖아. 오케이? 그치? 자, 그는 환원하기를 통해 환원하기 아까 잡았어. 뭐라 그랬어? 환원하기. 근본적인 상태로 돌아가다. 그렇지. 뭘로? 근본적인 상태로 잡다한 사물이나 현상을 근본적인 것으로 바꿈. 오케이? 근본적인 것으로 바꿈. 환원하기를 통해 근본적인 것으로 바꾸는 것을 통해 객체를 서술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직서적 표현이라고 명명하면서 개념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직서적 표현이라고 하면서 환원하기는 몇 개 있었니 얘들아? 세 가지. 오케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객체를 서술하는 걸 뭐라고 한다? 직서적 표현이다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야. 누가? 하모니. 오케이? 자, 직서적 표현의 대부분의 표현이 대부분의 사유를 드러내는 방식이지만 사유를 드러내는 방식이래. 생각.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는 아름다움이란 미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밑줄작이네요. 오케이? 또 중요한 관점이네. 자, 자, 뭔 드러내주지만 얘들아, 직서적 표현이, 응? 사유는 드러내주는 거다. 오케이? 자, 뭐라고? 사유를 드러내는 방식이긴 해. 뭐가? 직서적 표현이. 오케이? 근데 뭐는 아니야? 미적 효과가 뭐 하는 건 아니야? 발생하는 것은 아니야. 이런 거 잡아줘야 돼. 왜냐면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거 물어볼 수 있겠지? 하모니 관점 얘기하면서. 오케이? 사유를 드러내는 방식이야. 그런데 뭐냐냐? 미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야. 야, 하모니 가장 중요하게 했던 철학의 제일은 뭐였니? 미학이었잖아. 알겠지? 자, 좋습니다. 들어가 봅시다. 자, 발생하지 않는 그는 객체를 어느 방향으로도 환원하지 않으면서 객체에 초점을 맞추는, 즉 지식과 무관한 인지 활동이 가능하다. 자, 밑줄장이네요. 왜 이렇게 밑줄이 많아? 자, 지식과 무관한 인지 활동이 가능하다. 자, 그럼 지식과 무관한 인지 활동이 뭐랑 관련이 있겠다라는 걸 우리 짐작할 수 있냐? 그쵸? 미적 효과와 관계 있겠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짐작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 우리 여기에서 뭐라고? 직서적 표현이라는 거 얘기했다. 직서적 표현은 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환원하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오케이? 이건 우리의 사유의 방식, 생각하는 방식을 드러내주기는 하지만 뭐가 드러나질 않아? 미적 효과가 드러나진 않아. 오케이? 그런데 뭐가 있다? 환원하지 않아. 오케이? 그러면서 객체의 초점을 맞추는, 이게 뭐란 얘기야? 지식과 무관한 인지 활동이 있다라고 보는 거야. 야, 왜 계속 연결되지? 우리 아까 하모니 얘기한 지식의 유형 몇 개 있었어? 세 가지 있었잖아. 이게 다 뭐하고 관련 있는 거였어? 환원하기랑 관련이 있었잖아. 그치? 오케이? 근데 환원하기랑 뭐랑
관련이 없는, 그렇지? 그러니까 뭐랑 무관하다는 얘기야? 지식과 지식과 무관하다는 얘기야. 지식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환원하지 않는 거니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인지 활동이 뭐다? 예술이고 예술이야. 예술이야. 자, 예술에서 뭘 느낄 수 있다? 뭘 느낄 수 있다?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야, 웃고 떠들면 너네 또 기억 하나도 안 삼쳐가지고 야, 우리 예술가 객체냐? 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예? 자, 예술이야. 인지활동. 자, 그럼 예술은 어떤 거란 얘기니? 아름다움을 이러한 인지활동이래. 이러한 인지활동. 어떤 인지활동이야? 이 지식과 무관한 그렇죠. 아이, 좋아요. 요거잖아, 요거. 지식과 무관한, 지식과 무관하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환원하지 않는다. 그렇죠. 어느 방향으로도 뭐가 이런 환원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건 뭐란 얘기야?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객체 객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얘기야. 그게 뭐다? 아름다움 그게 뭐다? 아이, 그게 뭐다? 예술. 오케이? 그 예술에서 우리는 뭘 느낀다? 아름다움. 다시 바꿔. 얘들아, 다시 바꿔. 환원하지 않고 객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다른 말로 하면 지식의 유형에 벗어난 것에서 뭐가 발생한다? 아름다움이 발생한다 라고 보는 거야. 오케이? 그 객체에서. 그래서 이 제목이 뭐가 되는 거야? 예술과 객체가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누구의 관점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니? 하몬의 관점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하몬의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뭐 누가 먼저 흉이랑 후설이 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야? 객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걸 이해해줘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야. 오케이? 자, 됐지? 자, 자, 세 번째 단락의 중심 내용은 뭐였어? 그러면 예술의 하몬이 주장하는 예술의 아름다움 아, 왜 이래? 환원 아, 미안해. 아, 예술이 아니라 미안해. 예술이 아니라 지식이지? 지식이 유형 그렇지. 지식의 유형과, 오케이? 그 다음 뭐 얘기했니? 예술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지? 그렇지? 지식에서 벗어난, 오케이? 객체에 대한 인식이 뭐다? 예술이다. 예술에서 뭐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얘기해 주는 거야. 하모니야. 계속 나오네, 하몬. 자, 그럼 지식은 뭐에 해당했어? 얘들아, 무슨 표현에 해당했니? 예? 지식은 무슨 표현에 해당했어? 표현 무슨 표현이었어? 직서적 그렇지, 직서적 표현이었잖아. 환원하기는 직서적 표현이었잖아. 그럼 직서적 표현은 예술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 알겠지? 그럼 직서적 표현에서 우리가 뭘 느낄 수가 없다? 아름다움 느낄 수 없다라는 얘기지. 오케이? 이해되지? 선생님이 얘기할 때 선생님이 얘기하는 대상 민수가 객체가 될 수 있잖아. 오케이? 그럼 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야, 민수야, 너 되게 잘생겼다.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거기에서는 뭘 느낄 수가 없는 거니?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근데 어떻게 표현한다면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거야? 민수야, 너 참 조각처럼 생겼구나. 얘기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오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자 보자. 나온다 이제 하몬은 예술의 아름다움이 은유의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끝. 중심 문제. 오케이? 나왔지? 은유의 방식. 은유가 뭐니? 메타포 뭐야? 에이컬? B란 얘기고, 은유의 방식은 무슨 표현이 아니란 얘기야. 그러면 우리는 무슨 표현? 그렇지. 무슨 표현이 아니야. 직서적 표현이 아니야. 그럼 뭐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야? 환원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지. 그렇지? 오케이? 길게 가서 보면 안 나오는 나오는 거 응? 아니지. 맞지. 야, 뭐라고 둘이 뒤에서 쫑알쫑알 거리는 거야. 자, 그는 지각할 수 없는 객체와 지각할 수 있는 성질 사이의 긴장으로 이루어진 은유에 관심을 가졌다. 좀 어렵다, 그렇지? 그렇지?
지각할 수 없는 객체와 지각할 수 있는 성질 사이의 긴장으로 이루어진 은유에 관심을 가질 때 은유의 방식으로 예술이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자 사람들이 교사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교사의 고유한 특성 즉 성질들이 있다. 자 예컨대 예를 들어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와 같은 직서적 표현에서 직서적 표현 나왔다. 직서적 표현이니까 이건 어디에 해당되는 거니? 복과 지식의 유형에 들어가는 거지, 그렇지? 자, 우리는 교사의 성질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이때의 교사는 우리가 지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객체이다. 오케이? 직서적 표현은 뭐란 얘기니? 우리가 뭘로 파악할 수 있다? 지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객체야. 근데 은유는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 지각할 수 없는 객체. 알겠지? 오케이? 지각할 수 없는 객체와 지각할 수 있는 성질 사이의 긴장으로 발생한다고 그랬으니까 자 이건 직서적 표현은 지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객체래. 자 이러한 표현은 미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얘기한 거야. 아까 선생님 민수 얘기한 거랑 똑같지? 민수는 미남이다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이 직서적 표현이라는 얘기야. 오케이? 거기에서 뭘 느끼지 못한다?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한다 라는 얘기야. 자 그런데 세모빵 전환. 자 교사는 뭐이다? 양초이다 이게 있잖아. A 컬 B 무슨 법이니? 은유법. 오케이? 교사는 양초이다 얘기했어. 은유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사를 생각할 때 떠올리지 않는 양초의 성질이 교사와 결합하면서 양초 같은 교사라는 객체는 자 뭐래? 환원하기로 표현할 수 없고 환원하기로 표현할 수 없다는 말 바꿔봐. 다른 말로 지수야. 환원하기로 표현할 수 없다는 말 다른 말로 바꿔봐. 무슨 표현? 직, 서, 적, 표, 현으로. 오케이? 표현할 수 없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래야 예술이 될 거 아니냐. 그래야 뭐가 발생해? 미적 효과가 발생할 거 아니겠냐. 자, 지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 교사는 우리 알고 있는데 이게 뭐랑 특정한 성질, 양초랑 결합함으로써 이 교사라고 하는 게 어떤 대상인지 뭐가 된다는 얘기야. 지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다는 얘기야. 거기에서 뭐가 미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는 거야. 하모니. 이 긴장감. 이때 교사라는 객체와 양초의 성질 사이의 긴장 속에서 우리는 은유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게 된다.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해되지? 이해돼? 민준아?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 문장을 접한 이들은 자, 유추를 활용하여 객체임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게 된다. 오케이? 자, 땡그라미 빵 어디에다? 유추. 오케이? 유추. 자, 그러면 얘가 얘기하는 거다. 자, 하모니 얘기하는 아름다움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야. 알겠지? 뭐다? 아름다움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객체와 성질 사이의 긴장 속에서 뭐가 만들어진다? 은유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치? 은유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 은유 때문에 의미하는 바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뭘 통해서? 유추하게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유추. 그 유추하는 과정에서 뭘 느낀다? 아름다움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잡아주면 돼. 자, 그러면 네 번째 단락에서 얘기하는 건 뭐니? 예술의 아름다움이 하모는 무슨 방식으로? 은유의 방식으로 나타난다 라고 하는 거야. 그거에 대해 설명해 준 거지? 어떻게? 은유가 뭐라 그랬어? 뭐 할 수 없는, 지각할 수 없는 객체와
지각할 수 없는 뭐가 만나? 성질이 만나지? 그 사이에 긴장이라고 그랬잖아. 오케이? 그래서 무슨 의미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그걸 파악하려면 뭐 해야 돼? 유추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유추의 과정에서 뭐가 발생한다? 아름다움이 생겨난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오케이? 이게 네 번째 단락이야. 예술의 아름다움은 무슨 방식으로? 은유의 방식으로. 이제 어디 아프냐? 병원 갔다 왔더니 아파? 병원 왜 가? 고맙다. 자, 다섯 번째 단락 이제 끝나간다. 자, 하마는 예술이 감상자의 개입으로 완성된다고 보았는데, 자, 여기 밑줄작 두 갈씩이네. 자, 예술의 완성이죠. 뭐에 의해서 완성된대? 감상자의 개입. 오케이, 좋아요. 감상자의 개입으로 완성된다. 자, 은유로 이루어진 예술 작품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감상자의 미적 경험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오케이? 감상자의 미적 경험이래. 자, 예술을 사회, 예술가, 독자 등과 분리된 자족적인 단위체로 본 형식주의자들은, 자, 예술에 대한 누구의 관점 나오고 있는 거니? 형식주의자들의 관점이 나오네. 자, 감상자의 정서적 반응을 의도적으로 불러일으키거나, 자, 감상자와 상호작용하는 미술 형식인 연극성을 예술에서 배제하려고 했는데, 자, 형식주의자들은 뭐 했다? 얘들아, 뭐 했어? 배제했어. 형식주의자들이 배제한 건 뭐니? 감상자들의 뭐? 정서적 반응과, 자, 감상자하고의 뭐? 상호작용. 알겠지? 이걸 뭐 한다는 얘기야? 배제하는 거 예술에서. 알겠지? 누가? 형식주의자들. 오케이? 자, 하머는 이러한 입장을 반대하며, 반대하면 알겠다. 왜? 아까 첫 번째 얘기했지? 하머는 누구? 감상자가 어디에? 예술에 개입해야 예술이 어떻게 된다고 보는 거야? 완성된다고 보는 건데, 이건 누구의 관점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다? 형식주의자들의 관점과 반대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머는 이러한 입장과 연극성을 긍정했다. 연극성이 뭐니? 민수야, 연극성. 목성. 했잖아. 지금 앞줄에서 방금 읽었잖아. 미술 형식. 응? 이거 앞이 중요한 거야. 뭐? 감상자와 상호작용하는 미술 형식. 그렇죠. 감상자랑 상호작용하는 게 바로 뭐야? 연극성이야. 오케이? 이해되지? 자, 근데 그러니까 하머는 이런 감상자의 상호작용을 뭐하고? 긍정하고, 형식주의자들은 뭐 했다? 배제했다. 오케이? 자, 그는 하머니야. 연극성을 통해 작품과 감상자가 융합하여 만들어진 혼성체를 미학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야. 자, 하머는 뭐라고? 감상자의 개입으로 예술이 뭐 된다? 완성된다 라고 보는 거야. 자, 그래서 작품과 감상자가 뭐? 융합하여 만들어지는 혼성체, 이것이 미학의 대상이다 보는 거다. 작품과 감상자가 융합돼야 돼. 자, 감상자를 작품과 분리시켜 예술의 자율성을 확보하려 했던 기존의 형식주의와 다른 새로운 관점을 제안한 것이다. 이건 뭐가 되겠니? 하머네 의가 되겠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준 거니까. 발전시킨 거지, 기존의 관점에서. 하머는 예술 작품이 감상자와 융합하더라도 이러한 혼성체가, 또 혼성체라는 개념 알아줘야 돼. 윤재야, 혼성체가 뭐니? 혼성체. 융합되고 그렇지. 뭐가? 그 작품과 감상자. 그렇죠. 정확합니다. 작품과 감상자가 융합하여 만들어지는 게 혼성체다. 자, 보시면 돼. 자, 이 혼성체가 실용적 목적이나 사회, 정치적 배경에 종속되지 않은 것이므로
예술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다. 이것도 밑줄 잘 거줘야 돼. 이런 혼성체도 뭐란 얘기니? 예술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야. 자, 그러면 뭐야? 형식주의자들은 이 감상자와의 상호작용이라든가 감상자의 정서적 반응을 뭐해? 배제시켰지? 그 이유는 뭐겠냐? 자율성을 그렇지. 예술의 자율성을 해친다라고 보는 관점이었겠지. 그렇지? 근데 얘는 실용적 목적이나 사회 정책 배경에 종속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뭐다? 예술의 자율성을 뭐 하지 않는다? 해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야. 하면은 자, 마지막 단락. 6번째 단락. 끝나간다. 넘겨. 79페이지. 인간의 사유와 무관한 대상에도 객체주의를 주고 누가 하모니. 그러면 인간의 사유와 무관한 대상에 객체를 주지 않은 사람은 누굴까? 후설과 흉이었죠. 네? 자, 탐구의 대상으로 삼은 하몬의 관점은 인간 중심적인 시각에서 객체를 인식하던 이들에게 반성의 계기를 마련했다. 누구야? 인간 중심적인 시각에서 객체를 인식하던 이들이 앞에서 얘기했던 흉과 누가 되는 거야? 후설이 되겠지. 이렇게. 또한 감상자를 예술의 필수 성분으로 수용하면서도 예술 작품을 둘러싼 환경, 예술가의 의도 등과 분리된 객체로 인식한 하몬의 미학은 누구랑 다른 거니 이건? 형식주의랑 다른 거지? 예술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게 뭐야? 하몬의 미학의 뭐야? 의가 되겠지. 어려울 거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럼 뒤로 넘겨. 정리해보자. 인간체가 봅시다. 자, 첫 번째 객체에 대한 휴메 관점 나왔습니다. 휴메 관점. 감지할 수 있는 성질들의 묶음이고요. 성질이 매 순간 변함으로 동일한 객체는 있을 수 없다. 요거랑 조금 다른 후설 입장도 있지? 그치? 다른 점. 객체는 뭘로? 감. 설. 감각 아니야? 감성적 감각 아니야? 감각? 감각이에요? 감각으로 파악이 가능한 이런 걸 뭐라 그랬어? 일시적 성질을 얘기했잖아. 오케이? 일성이야 일성. 감일성 잡으면 되겠다. 김일성 말고 감일성. 그치? 감각은 일시적 성질, 감일성.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니? 본질적 성질은 뭐였어? 지성이. 오케이, 지성이. 지성. 자, 이게 다른 점이지? 흉과 후설이 다른 점이지? 공통점은 뭐다? 인간을 주체로. 그렇지, 인간의 주체. 오이 좋아요. 누가 가르쳐 준 거야? 대단하다, 그렇지? 자, 객체에 대한 하몬의 관점 나옵니다. 하몬의 관점. 주체라는 개념을 거부함. 인간도 여러 뭐다? 객체 중 하나일 뿐이다. 오케이? 객체 중 하나일 뿐임. 인간의 사유와 무관하게 존재한 것들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뭐다? 미학이다.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한 거다. 하면은 자, 지식의 개념과 유형 나왔지? 오케이? 자, 지식의 개념은 뭐였어? 객체를 내부 구성 요소로 설명하거나 뭐라고? 외부에 미치는 효과로 설명하는 것. 자, 지식의 유형은 내부 구성 요소로 설명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아래로 환원하기. 오케이? 이렇게. 그 다음에 외부에 미치는 효과로 설명하는 것을 위로 환원하기. 자, 그 다음에 이중 환원하기. 두 가지 모두 말하는. 이걸 뭐라고 한다? 직서적 표현. 오케이? 됐죠? 적적 표현이 됐어요. 어? 직서 적적 표현이에요. 아, 미안해.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됐냐, 이 자식아? 자, 뭐 잡아줘야 돼? 그럼 여기에서 우리 잡아줘야 될 것. 원의 개념을 알아줘야 되겠지? 환원이 뭐였어? 근본으로 되돌리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자, 환원하기를 통해 객체를 서술하는 방법. 이게 직서적 표현이야. 아름다움이라는 미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오케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뭐에 의해서? 은유에 의해서. 그렇지? 아름다움이 발생하는 거지. 지각할 수 없는 객체와. 그렇지?
그럼 뭐가 아니란 얘기니? 직서적 표현이 아닌 것. 이렇게 지각할 수 없는 객체와 지각할 수 있는 성질 사이의 긴장이야. 자, 뭘 활용하여 파악해? 유추죠, 유추. 그치? 유추. 자, 유추를 통해서 객체의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게 된다. 야, 민준아, 여기에서 사례 들어줬지? 무슨 사례 들어줬니? 책에서. 뭘 봐? 안 봐도 나와야지. 뭐 나왔어? 양초 같은 교사. 왜 그래? 교사. 나은하고. 자, 교사 나왔지, 교사. 교사를 뭐라고 한다면 양초. 가르치는 사람 하면 이거 무슨 표현이야? 직서적인 직서적 표현이 되는 거지. 거기서 뭐가 느껴지지 않아? 양초. 아름다움이 느껴지지 않는데, 그렇지? 은유의 방식으로 하면 뭐야? 교사는 양초이다 얘기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그 교사에 대해서 뭐하기가 어려워져. 의미 파악하기가 어려워지지.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무슨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유추. 그 과정에서 아름다움이 느껴진다. 이렇게 적어주면 돼. 유튜브에 복제시킨다. 이름 불러가지고. 민준이 몇 반이냐? 3학년 11반 남민준. 제가 박지당. 그래? 테림이야? 안 보여. 자, 5번 예술에 대한 함원의 관점 나왔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 뭐였어? 함원의 관점은 누구의 개입? 감상자의 개입으로 완성이 되지. 누구랑 달라? 형식주의자. 아이, 좋아요. 형식주의자랑 달라. 자, 형식주의자와 달리 연극성을 뭐했니? 인정. 긍정함. 민수야, 연극성이 뭐였니? 연극성. 연극성. 감사한 자와의 상호 작용. 그렇지? 그걸 우리 연극성이라고 그랬어. 상호작용. 오케이? 자, 작품과 감상자가 융합되어 만들어진 미학의 대상이 된 뭐가? 예술. 원성체. 그렇죠. 혼성체. 혼성체. 좋습니다. 자, 마지막 하먼의 예술론이 갖는 의의 나왔습니다. 인간 중심적인 시각에서 객체를 인식하던 이들에게 반성의 계기를 마련함. 이거 누구였어? 인간 중심적인 시각? 흉과 후설. 오케이. 자, 감상자를 예수의 필수 성분으로 수용하면서도 뭐로 인식해? 객체로 인식하는 거야. 예술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다. 오케이, 좋죠? 감상자를 필수 성분으로 수용하지 않은 건 누구? 형식주의자. 잡아주면 되겠죠. 오케이.